오와 백야의 원본 마지막 선택. 할인씨, 그거 나한테 주세요. 강만식의 손에 들린 권총은 겨울밤처럼 차갑게 빛났다. 바위 틈 출구를 빠져나온 지 채 1분도 안 됐는데 할인의 숨은 이미 목 끝에서 부딪혔다. 바둑이는 할인의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리며 낮게 몸을 낮췄다. 윤태석은 바위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눈발이 잦아든 하늘 아래 멀리 드론의 모터음이 다시 얇은 칼날처럼 들려왔다. 할인은 가방 끈을 더 꽉 쥐었다. 그 안의 검은 상자는 방금 전보다 분명히 더 살아있었다. 작은 두드림과 미세한 숨소리, 그리고 상자 옆면에 붙어있던 문장. IFFOUND DONOT TRUST MANSIK. 할인은 그 문장을 떠올리며 강만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은 또렷했다. 왜 제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강만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의 총구는 내려가지 않았다. 지금 질문할 시간 없어.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상자 김도윤이 노리는 원본이야. 그걸 들고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죽는다. 그럼 더더욱 못 져요. 할인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저한테 만식을 믿지 말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둑이가 짧게 짖었다. 강만식의 숨이 한번 끊겼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할인은 느꼈다. 강만식이 당황한 게 아니라 뭔가를 결심하려 한다는 걸. 그때 윤태석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만식 자네 누구 편인가? 강만식은 윤태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할인을 향해 아주 느리게 손바닥을 펴 보였다. 총은 여전히 들고 있었지만 손바닥은 진정을 말하고 있었다. 할인씨. 강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문장 김도윤이 박아 넣은 거다. 할인은 숨을 삼켰다. 뭐라고요? 그놈은 사람을 갈라놓는데 천재야. 강만식이 이를 악물었다. 누가 누구를 믿지 못하게 만들면 싸울 필요도 없지. 알아서 무너져. 할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다. B-17 시설은 인증으로 사람을 걸러내고 불신으로 사람을 해체하는 구조였다. 할인이 방금 본 영상들, 자막들, 그리고 할인을 키로 부르는 시스템, 모든 게 분열을 부추기고 있었다. 그러나 할인은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당신이 뭘 증명할 건데요? 강만식은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비웃음과 자조가 섞인 숨이었다. 난 백야 때문에 동생을 잃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광산 사고? 그건 껍데기고 진짜는 지워진 사람이야. 그게 내 동생이었다. 윤태석의 눈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할인은 강만식의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다. 그 떨림은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이 어느 쪽을 향할지 할인은 확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계곡 반대편 능선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서치라이트가 산등성이를 훑으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드론이 한 대가 아니었다. 둘, 셋. 그리고 아래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전기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목표 확인. 출구 주변 포위. 할인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다. 김도윤이 따라붙었다. 그들은 이 출구를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강만식이 총구를 아주 미세하게 옆으로 돌렸다. 할인을 겨눈 것이 아니라 능선 아래를 겨누고 있었다. 선택할 시간 없어. 강만식이 말했지만 그 말은 할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상자를 열어. 할인은 눈을 크게 떴다. 여기서요? 지금 안 열면 저놈들이 열어. 강만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땐 원본이 살아남을 확률이 없어. 윤태석이 할인의 손목을 잡았다. 힘은 약했지만 손끝엔 절박함이 있었다. 열어야 한다. 윤태석이 겨우 말했다. 원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 할인은 가방을 풀어 무릎 위에 놓았다. 손이 떨렸다. 지퍼를 내리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졌다. 검은 상자는 차가운 기계처럼 보였지만 안쪽에서 분명한 생명의 기척이 있었다. 할인이 잠금 장치를 찾는 동안 강만식이 바둑이를 옆으로 밀어 보호하듯 몸을 앞에 세웠다. 드론의 서치라이트가 가까워졌고 그 빛이 바위 위에서 흔들렸다. 찰칵. 할인이 마지막 잠금을 풀자 상자의 뚜껑이 아주 조금 들렸다. 그
그 틈 사이로 차가운 김이 빠져나왔다. 하리는 숨을 참으며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정확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젊은 여성이었다. 창백한 피부, 눈꺼풀 위로 얇은 수면제 패치, 목 아래로 얇은 전극이 붙어 있었다. 살아 있었다. 숨이 아주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윤태석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졌다. 서연. 그 목소리는 떨렸고 한 음절이 끝날 때마다 숨이 끊겼다. 그러나 하리는 그 이름이 정답이라는 걸 직감했다. 윤태석의 잃어버린 딸, 백야의 첫 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졌던 원본. 하린의 눈이 뜨거워졌다. 회장님 딸 맞아요?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다. 내 딸 윤서연, 백야의 첫 키였네. 그래서 사라졌지. 강만식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그 새끼들이 사람을 키로 만들고 필요하면 냉장 케이스에 넣어 보관한 거네. 하리는 서연의 목에 붙은 전극과 팔목의 얇은 밴드를 봤다. 생체 신호와 음성 패턴을 강제로 유지시키는 장치였다. 백야는 자산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부품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그때 아래쪽에서 김도윤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렸다. 축하합니다, 서하린 씨. 드디어 원본을 열었네요. 그 목소리는 웃고 있었다. 하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상자 당신이 열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동기화가 끝나거든요. 하린은 본능적으로 원본 키를 움켜쥐었다. 푸른 빛이 고정된 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도윤은 이어 말했다. 이제 원본은 완전히 활성화됐습니다. 윤서연 씨의 생체 신호가 백야 네트워크에 붙었고 당신도 함께요. 키는 둘이 한 쌍이니까. 하린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뭘 원하든 여기서 끝내겠어요. 김도윤은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끝내요. 그럼 좋죠. 다만 윤태석 회장님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윤태석이 살아야 2차 인증이 계속 유지되고 백야의 원본 접근이 완성된다. 김도윤은 윤태석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유하려는 쪽이었다. 하리는 빠르게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바위 틈, 출구, 그리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다시 B-17 내부로 이어지는 보조 통로. 하리는 결심했다. 여기서는 버티지 못한다. 안으로 들어가 전송을 해야 한다. 증거를 뿌리지 않으면 살아도 끝이 없다. 만식씨, 하린이 숨죽여 말했다. 통신실, 다시 들어가야 해요. 강만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놈들 이미 들어왔을 거야. 그래도요. 하린은 윤서연의 전극을 떼지 않고 상자 뚜껑을 절반만 덮었다. 여기서 잡히면 원본도 회장님도 끝이에요. 윤태석이 하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부탁이었다. 하린 씨 자네가 해야 해.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둑이를 불렀다. 바둑아 앞장. 바둑이는 상황을 알아차린 듯 소리 없이 몸을 낮추고 앞장섰다. 강만식은 윤태석을 부축했고 하린은 윤서연이 들어있는 상자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다시 B-17로. 드론의 빛이 바위 위를 찢는 순간 강만식이 총을 쐈다. 탕! 빛이 흔들렸다. 드론이 잠깐 균형을 잃고 뒤로 물러났다. 그 사이 세 사람은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B-17의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공기가 다시 바뀌었다. 차갑고 습하고 기계가 살아있는 공기. 통로 끝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김도윤의 팀. 그들과 마주치기 전에 통신실에 도달해야 했다. 하린은 가방에서 YH 파일과 외장 저장 장치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병원에서 쫓겨날 때도 이 감각을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감각이 오히려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 때가 있다. 통신실 문 앞 음성 장치가 켜져 있었다. USER YH STATUS ACTIV. 하린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서하린. 문이 열렸다. 안쪽 통신 장비는 일부 끊겨 있었지만 벽면 구석의 전력 패널엔 미세하게 살아있는 전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
B-17 지도 패널 아래에는 작은 포트 하나가 보였다. 하린은 직감했다. 이건 외부 전송을 위한 비상 포트다. 누가 일부러 숨겨둔 마지막 보험. 강만식이 문을 막아선 채 말했다. 빨리. 하린은 저장 장치를 포트에 꽂았다. 화면이 깜빡이며 글자가 떴다. UPLOAD ROUT EMERG ENCY PROADCAST REQUIRES YHYT VYC. 하린은 윤태석을 바라봤다. 윤태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와 대가를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 목소리를 써야 했다. 하린이 먼저 말했다. 서하린. PRIMARY ACCPTD. 윤태석이 숨을 모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윤태석. SECONDARY ACCPTD. 바로 그 순간 통신실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화면에는 진행바가 떴다. UPLOADING 12% 28%. 하린은 이를 악물었다. 제발. 통로 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금속 벽이 울렸다. 강만식이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둑이가 으르렁거리며 문 앞에서 버티고 있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이번엔 확성기가 아니라 바로 벽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였다. 하린 씨 아직도 정해놀이를 하네요. 하린은 화면을 놓치지 않았다. 63%, 71%. 김도윤이 문 너머에서 낮게 말했다. 당신이 올릴 자료, 세상은 흥미롭게 보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백야는 자료가 아니라 키입니다. 윤서연이 살아있는 한 백야는 다시 만들어져요. 그 말에 하린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원본을 살리면 시스템이 다시 태어난다. 원본을 없애면 사람이 죽는다. 김도윤은 그 딜레마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웃고 있었다. 윤태석이 하린의 표정을 보고 힘겹게 말했다. 하린 씨, 내 딸은 시스템이 아니야.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그래서 살릴 거예요. 88%, 93%. 문이 흔들렸다. 금속이 휘는 소리. 강만식의 거친 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만식의 목소리가 터졌다. 하린 씨, 끝내. 하린은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100%. BROADCAST SENT. 그 순간 통신실 안의 모든 장비가 한번 크게 지직거리며 빛났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기계 목소리가 울렸다. 긴급 전송 완료. 기록은 외부 다중 서버에 분산 저장됩니다. 하린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 말은 이제 지워도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누군가가 지우려 하면 더 많은 곳에서 튀어나올 것이다. 백야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감추는 능력인데 하린은 그 능력을 깨뜨렸다. 문이 부서졌다. 김도윤이 들어왔다. 정돈된 방한복, 차분한 얼굴, 그리고 권총. 그의 눈빛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아주 얇아져 있었다. 재미있네요. 김도윤이 말했다. 그럼 이제 원본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가 윤서연이 든 상자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강만식이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이 부딪히며 총구가 위로 튀었고 총성이 천장을 갈랐다. 바둑이가 김도윤의 팔에 달려들어 물었다. 김도윤이 욕설을 내뱉으며 균형을 잃었다. 하린은 망설이지 않았다. 윤서연의 상자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났다. 윤태석이 하린의 팔을 붙잡았다. 하린 씨, 나도 같이.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에요. 제 손 놓지 마세요. 그때 김도윤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하린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하린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탕! 총성이 울렸지만 하린의 몸은 쓰러지지 않았다. 김도윤의 팔이 옆으로 튀었다. 강만식이 김도윤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린 것이다. 강만식은 숨을 몰아쉬며 낮게 말했다. 이제 끝내자. 김도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하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서하린 씨, 당신은 결국 또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또 누군가가 죽을 겁니다. 하린은 이를 악물었다. 적어도 제가 죽인 게 아니게 만들 거예요.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주 멀리서 그러나 분명한 소리. 누군가 움직였다. 하린은 직감했다. 전송이 나갔고 누군가가 반응했다. 경찰일 수도, 검찰일 수도, 언론일 수도, 혹은 백야와 경쟁하던 다른 세력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이제 김도윤 혼자서 덮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강만식이 김도윤을 바닥에 눌러 묶었다. 바둑이는 숨을 헐떡이며 할인의 발치로 돌아왔다. 윤태석은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낮게 말했다. 할인씨 고맙네. 할인은 윤서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숨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살아야 해요. 할인이 속삭였다. 당신이 사람이란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하니까.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B-17의 출구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경찰이다. 라는 외침이 터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태석이 할인의 손을 꽉 잡았다. 믿어도 될까? 할인은 잠깐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다르다. 전송이 나갔고 기록이 퍼졌고 눈이 너무 많다. 김도윤이 가짜 경찰을 부르기엔 위험이 커졌다. 경찰은 김도윤과 보안팀 잔당을 체포했고 윤태석과 윤서연은 의료진에게 인계되었다. 할인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손끝이 아직도 원본 키의 진동을 기억하는 듯 떨렸다. 강만식이 할인 옆에 앉았다. 그가 한참 만에 말했다. 동생 죽인 놈들 다 김도윤 쪽이었어. 회장님도 완전히 무죄는 아니지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강만식이 바둑이를 쓰다듬으며 낮게 물었다. 이제 뭐 할 거야? 할인은 먼 곳을 봤다. 응급차 불빛이 눈 위에서 흔들렸고 새벽이 아주 느리게 산등성이를 밝히고 있었다. 이번엔 도망 안 갈 거예요. 할인이 말했다. 제가 봤던 걸 끝까지 말할 거예요. 제 인생이 다시 흔들려도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강만식은 짧게 웃었다. 그래. 백야는 끝나야지. 며칠 뒤 뉴스 화면에는 해석 머티리얼즈와 백야라는 단어가 도배되었다. 내부 고발자, 생체 인증, 불법 실험, 자산 은닉, 사람을 키로 만든 프로젝트.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할인은 병원 복도에서 윤서연을 다시 만났다. 서연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지만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할인이 손을 잡아주자 서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할인의 손등을 잡았다. 윤태석은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물을 삼켰다. 할인씨 윤태석이 말했다. 난 죗값을 받을 거네. 숨기지 않겠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시작이에요. 윤태석은 할인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만든 괴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네. 그리고 자네 이름 다시는 더럽히지 않게 하겠네. 할인은 대답 대신 바둑이를 안았다. 바둑이는 할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창밖으로는 눈이 그치고 있었다. 할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의미, 선택, 그리고 사람,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인은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다. 원본 키의 푸른 점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전송 후 시스템은 원본을 잃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백야는 끝났어. 하지만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앞으로도 누군가는 또 다른 백야를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할인이 안다. 진실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꺼내놓아야 지켜진다는 걸. 바둑이가 짧게 컹하고 울었다. 할인은 웃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